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3차 부스트가 다 맞았기 때문에 오늘 마스크를 좀 벗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인격살인 보도를 자행한 YTN 신준명 기자와 보도 책임자는 엄중히 대국민 사죄하고 합당한 피해 배상을 져야 할 것이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과거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자행된 척근발 공작 테러에 대하여 대국민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월 4일 YTN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연예인 협동조합 심원일 회장에 대한 성범죄 전력 관련 보도를 통해 악의적이며 심각한 인격살인 보도가 자행되었다. YTN 단독 보도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준명 기자는 심원일 회장에 대한 판결문 내용만을 언급할 뿐 마치 심 회장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으나 정작 실제 피해자로 적시된 이들에게 정말 심 회장의 공개 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취재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민감한 보도로 인해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붕괴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명약관한 언론의 폭거이자 최악의 보도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YTN 신준명 기자는 심 회장과의 통화를 통해 분명 과거 성범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무죄함과 무고함에 대한 주장을 정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겨보겠다라는 폭거로 심 회장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YTN 보도 책임자와 신준명 기자가 악의적이며 고의로 외면한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보도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4년 구속 판결 당시 왜 지역 언론에서는 단 한 줄의 기사조차 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과 둘째, 심 회장의 공개 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로 적시된 이들이 실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고의적으로 외면했다. 셋째, 심 회장이 판결문에 적시된 반인륜 범죄자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범죄 피해가 진실이라면 스페이스 국제 경호 카페에 당시 피해자들이 올린 사진과 글들이 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의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YTN 보도 책임자와 이를 단독 보도한 신준명 기자는 이 기사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검증 절차조차 악의적으로 외면하고 사법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거짓 판결문만을 시청자들에게 적시하여 시청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 그대로 악플러들을 선동하여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든 YTN 방송은 사상 최악의 보도로 한 생명의 가치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배상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신준명 기자가 처음 심 회장과 통화한 12월 29일 정오경, 이 통화 내용에서 신준명 기자는 연예인 문화대상 시상자로 이름 올린 심 회장에 대한 소견과
연예인 협동조합의 활동 방향 등을 물으면서 심 회장의 6년 복역 사실과 성범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내용도 알고 있다며 먼저 발언한 사실로 볼 때 신준명 기자는 심 회장과의 통화 이전에 이미 3기 전과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위 3가지 기초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언론인의 양심조차 내팽개쳤다. YTN 신준명 기자는 1월 5일 저와의 통화에서도 심 회장의 성범죄 전과가 무죄하다며 그 증거로 재심 결과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는 성범죄의 특성조차 망각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 망언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성범죄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재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상식적일 것이다. 결국 YTN 신준명 기자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배후 정치 권력으로부터 매수당해 위정과 무고를 자행했던 피해자들을 또다시 악몽의 구름퉁이로 내몬 비윤리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심원일 행실관 총재는 2020년 3월 출소 직후 저와 만난 자리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청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저희 조언에 우선 무너진 기반부터 다시 다진 후에 천천히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 조작된 직원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소식을 접하면서 재심 청구로 인해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제 심 회장의 과거 성범죄 판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로 출마한 이광재 후보는 박연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아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원도지사로 출마했는데 당시 앞서가던 상대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좁혀지다가 선거일 이틀 전에 예정된 마지막 안보 관련 TV 토론을 앞두고 이광재 후보의 병력 기피 목적 우측 금지 손가락 절단 사건이 토론 이슈로 떠오르자 이 TV 토론을 무산시키고자 이광재 비선 라인에서 자행한 원주 장미공원 앞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을 공작하여 철전 민주당 지지자인 이호준 씨가 선거 공작 현장에서 외친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다 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 지역 언론을 비롯한 중앙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을 하였으며 당시 민주당 전세균 대표마저 원주 중앙시장 비디오에서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정치 테러 같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된 정치 테러 같다. 라는 연설로 인해 이 사건은 모든 언론에 도배되었고 그의 지방선거는 묻지마 선거가 되어 강원도 및 원주시의 지방선거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등의 반민주 헌정질서 유린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호준 씨가 그해 11월에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던 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이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에 불이한 정치 권력이 개입되어 있어 저희 신변을 우려한 당시 스페이스 국제경호 대표였던 신원일 씨가 정식으로 저와 경호 계약을 맺고 이 공작 선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호준 씨는 예기치 못한 이광재 부친
이강원 씨가 고관절 골절로 영구장애에 이르자 이광재 비선 라인에서 토사구팽 당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저와 박동수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죄 선고되는 과정에서 판사를 비롯한 검찰, 경찰들은 재판 과정에서 위정과 정문 번복을 자행했던 현장 거짓 목격자들을 아무도 위정으로 처벌하지 않았으며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가해자 이호준 씨는 돌연전을 협박하며 제게 제공된 모든 법적 서류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이에 여의치 않자 당시 나를 경호하던 심원일 회장에게 접근하여 직원들을 매수, 위정과 무고로 심원일 회장에게 성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 혐의자로 엮어 넣었으며 저의 유리한 사실 증언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시 검사를 비롯한 경찰 수사관은 저와 심 회장 사이를 이간질하여 1심 증언 외에 항소심에서 증언을 못쓰게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원일 행실관 총재가 성범죄 전과를 짊어지게 된 실체적 진실입니다. 끝으로 연예인 협동조합 관계자분들께 긴히 당부드립니다. 연예인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직업으로 어느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온전히 본연의 설립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심원일 회장은 2012년경에 저희 단체 총재로 위촉된 사실은 있으나 무고와 위종으로 인해 무고한 6년의 옥고를 치룬 뒤 2020년 3월경에 출소하여 저와 만난 자리에서 서북청년단 활동은 적고 행실관 활동만 전념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제게 주어진 서북청년단 조직 재건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거둘 수 없어 거절하였고 그해 7월에 저도 이광재 측근의 사주에 의한 무고와 위정으로 변호사법 위반 및 특수상해 죄목으로 법정 구속되어 원주교도소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작년 4월 30일에 모범수로 출소한 뒤로 한두 차례 안부 인사한 것 외에 거의 정치적으로 대면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원일 행실관 총재가 연예인 협동조합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사실도 이번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입니다. 이번 YTN의 반일륜적인 인격살인 언론 공작 배후에는 연예인 협동조합을 장악하려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있음을 인지하여 저들의 불의한 공작에 굴하지 마시고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하여 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단체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기자회견문 낭독은 마치겠습니다.